미생물과 관련돼서 두 기관의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뭐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저의 판단으로는 이거를 배양해서 보급할 필요도 없고 농가가 이거를 유상이든 무상이든 받아서 연면 혹은 토양에 관주하는 형태로 살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게 이 두 개의 연구 결과를 본 소감입니다. 이게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발표가 되었고요.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각각 연구 시험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즉 국가의 예산으로 국가기관이 기술센터에서 미생물들을 배양해서 보급하는 것에 대해 품질도 비교를 해보고 배양이 잘 되었는가, 다른 잡균에 오염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한번 해봤고요. 또 다른 거는 뭐를 해본 거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과나무나 포도, 복숭아, 감귤 이런 나무 작물에다가 이거를 해가지고는 시험 결과를 도출하기 힘드니까 짧은 기간 내에 끝나는 상추, 양배추, 고추, 레드, 비트 이런 거에다가 그러면 센터에서 배양한 미생물들을 뒷다 뿌리자. 5번이든 7번이든 연속해가지고 한번 뿌려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수량이 증대되나? 뭐 당도가 올라가나? 경도가 올라가나? 이런 것들도 한번 차이가 있나 보고 토양의 미생물상이나 토양의 화학적인 성질들이나 토양에 용해되어 있는 우리가 말하는 미네랄, 칼슘도 되고 마그네슘도 괜찮고 카리도 괜찮고 이런 것들의 함량이 변화하느냐, 변화했다면 얼마나 변화했느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을 얘기하면 결론이에요 벌써.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들리시겠으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거를 볼 때 굵은 글씨 먼저 보거나 시간이 없을 경우에 뭐 시간이 허락하면 천천히 다 읽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제일 마지막 단계의 적요 혹은 결론 이 부분만을 봐도 충분합니다. 왜? 앞에 나왔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경기도 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배양소 18곳에서 배양액을 수거한 거예요. 뭐 한 3, 4개씩을 수거했죠. 그래서 그거를 배양을 하는데 이게 뭐 잘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보면 70개는 잘 되고 30개는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긴 하지만 100명이 받아가면 70명은 정상 제품, 30명은 불량품을 받아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던 거냐라는 거를 찾아보니까 이거를 본문으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만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좋은 균을 받아와야 되는데 균 자체가 나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양실에서 배양할 때 그 균은 국가에서 어떤 걸 특정한 거를 선발을 해서 좋다라고 되는 거를 보급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배지를 만드는 민간 회사 거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것도 이 셀스톡이라는 게 아닌 그냥 배양액으로 공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어떠한 효모균이 있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뭐 반으로 나눠져서 출하를 해가지고 2개가 되고 이게 또 4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1대고 이게 2대가 되고 이게 3대가 되고 또 배양을 하면 4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요거 배양해서 그 다음 요거 쓰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계대 배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균이 다른 거에 오염이 돼서 그러니까 형질이 바뀐다고요. 좀씩 다른 걸로. 그러면
처음에는 우수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가면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계대 배양을 해서 셀스톡을 만들 때 요 세 번째 배양을 한 거를 초저온으로 질소 탱크에 넣어서 얼려가지고 보관을 하고 요 놈을 가지고 조금씩 떼어내가지고 얘를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거를 농작물로 설명하면 쉽겠구나 선생님들은. 예전에 얘기해요. 한 30년 전쯤에 고추를 심었어? 고추를 땄어? 고추의 씨를 받아서 다시 고추를 심었어? 고추 농사가 잘 되죠. 요새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옛날에는 종자가, 지금의 종자가 있다라는 건 호박을 심어서 호박이 나오고 그 호박을 다시 심어도 또 호박이 나오고 씨를 이게 계속해서 됐는데 이제는 우수한 호박을 하나 만들고 대신에 얘의 잡종 세대 F1에서 F2, F3 이렇게 갈 때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뭐 결실이 안 되거나 뭐 품질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이러잖아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얼려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받으면은 녹이는 기술적인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배양액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왜 미생물들을 선생님들이 하는 거를 좀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좀 이렇게 마땅치 않게 보느냐 하면 이 시험 결과가 그래요. 이제 요겁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들 보시기 편하라고 크게 만들어서 그런 건데요. 이게 이 광합성 세균과 바실러스균과 유산균, 호모, 여기에 뭐 클로레라도 있을 수 있고 밑에 보면 또 뭐가 있겠죠? 요거까지만 있네. 얘들을 배양을 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들이에요. 즉 각각의 균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저게 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멸균 혹은 살균 되어 있는 배양기 내에서 이러한 배양액과 이것들 배지가 되는 것들을 먹을 거예요. 얘들의 먹이. 이거를 집어넣고 키웠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배양이 잘 돼서 늘어나서 농가한테 보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갔어요. 선생님들이 미생물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 설문조사는 안 해봤지만 대충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그 미생물 자체가 활동을 해서 다른 뭐 병원균이나 해충이거나 이런 것들에게 무엇인가 영향을 미쳐서 그 성장을 억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있는 미생물들을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두 번째, 미생물들이 뭔가를 만든 대사산물이 이게 뭐 옥신일 수도 있고 지베렐린일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아미노산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대사산물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배양 조건이 어렵고 까다로운데 우리가 어떤 미생물이 살아서 뭔가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이파리에 뿌리면 이런 먹을 게 있어요? 토양에 뿌리면 이런 게 다 있어요? 맞춰서? 그럼 살아있는 미생물을 어디에나 집어넣었을 때 그게 살아서 증식을 하기를 기다리는 거는 되게 이상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섭취하는 어떠한 미생물도 몸에 좋다고 미생물들 먹잖아요. 사람의 이 소장과 대장이나 이런 데에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먹는 게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바뀌어서 정착을 한다? 거의 그거는 꿈에서나 가능한 소리지. 그럴 것 같으면 미생물을 한 번 먹으면 혹은 일주일을 먹었으면 혹은 한 달을 먹었으면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죠. 근데 미생물을 왜 계속해서 팔아요? 왜 세 달씩 먹으라 그러고? 세 달을 먹어서 그러면은 정착을 했으면 더는 안 먹어도 되잖아요. 왜 계속 먹어야 돼요? 왜 야쿠르트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장내 미생물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정착시키는 거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 내에서 배양을 해서 여기에서 단순한 환경에서 멸균 상태의 환경에서 뭔가를 해보는 거는 가능하나
필드에 나와가지고 딸기든 사과든 배든 어디 포도든 여기에다 무언가를 해가지고 뭐를 한다? 그 결과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거 역시 꿈에서나 가능한 소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미생물이 살아서 활동을 하는 거. 두 번째, 그러면 대사 산물이 얘들이 살아가지고 배양을 했잖아요,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그럼 배양을 하면은 얘들이 뭐 사는 것도 있고 뭔가 먹이를 먹었으니까는 배출해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배출해낸 대사 산물이 좋아서 살포를 할 경우엔 농약과 마음껏 섞어도 되죠. 왜? 살아있는 균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사 산물을 뿌렸을 때에 무언가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실험 결과는 여기에 있죠. 네, 그 실험 결과인데 이것도 뭐 결과 요약만 먼저 한번 볼까요? 이거 뭐 그래요 해서 작물 처리 효과를 규명합니다 해서 이렇게 있어요. 시군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공급한 복합균의 작물별 처리 효과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작물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바실러스 얘 균을 했을 때에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수량이 증가했대요. 6에서 10%. 6에서 10% 증가했으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별다른 게 없습니다. 수량 증가 효과는 또 거의 없고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양상추에 처리했는데도 별로 없고 선생님들이 실제로는 이게 결과는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생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작물별로 효과를 보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에 뭔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토양 화학성은 이랬고 레드비트에는 이랬고 상추에는 이랬고 양상추에 이랬고 배추에 이랬고 고추에 이랬고 그리고 나서 토양의 화학성은 어땠느냐. 그래서 또 이제 각각의 토양의 화학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을 보면 이 의미 없음들 똑같음 이게 뭐냐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 제가 뭐 이 자료를 이거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도 이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2020년도 시험 연구 결과 보고서고요. 경상남 도농업기술원에 있고 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가면 이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거를 4년 동안 실험을 했잖아요. 그 실험한 결과예요. 그 실험한 결과가 뭐냐? 빨리 끝나는 작물들 90일이든 뭐 한 150일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작물들에게 이거를 살포해서 효과를 봤더니 아니 뭐 효과 뭐 별로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생물 함량이 그럼 뭐 크게 변했나? 변하지 않았는데 뭐 도라지 생육이 뭐 무슨 영향을 미쳤을까? 없는데 토양 화학성은 뭐 크게 달라졌나? 뭐 똑같은데 뿌리기 전에나? 이분들이 이걸 한 번 했겠어요? 4년 동안에? 여러 번 했겠죠. 별로 그래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효과 있다라고 하나 배추가 효과가 조금 있는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배추 여기 있다. 네. 이게 미생물을 처리했을 때 그 처리한 거에 대해서 배추 생육 및 수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배양액이 있고 배양액에서 또 이제 특정한 종들이 있는데 그 어떤 특정한 거를 집어넣었을 때 수량이 기본을 100으로 봤을 때 100보다 조금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100보다 110이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 배양액을 봤을 때 어떤 특정한 게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특정한 균을 고정시켜서 배추에 공급을 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배추가 아닌 고추에 했을 때는 또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근소하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소하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어떤 특정한 균이 특정한 작물에
특정한 해에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미생물제는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쓰면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얘기죠. 하나는 아까 그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 가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는 이제 20년, 21년 두 해 동안 연구 결과를 해서 연구한 결과를 하는 건데 경기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가면 받을 수 있어요. 각각의 자료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트럭이나 이런 거에다가 우리가 해가지고 말통으로 미생물을 받아와가지고 그거를 또 갖고 와서 배양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관주할 때 그거를 주거나 그러면 막연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박사님? 이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아니, 보급하는 기관에서도 실험을 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뭐 하려고 받아가지고 해요. 그러면 왜 기술센터에서는 돈을 몇 억씩 혹은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그런 미생물 배양 시설을 짓고 농가한테 그냥 거의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래요? 어느 한 시군에서 어디 견학을 갔다 와가지고 기획안을 세워가지고 이런 거를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유기농업 농가한테도 좋고 이래서 해요 라고 하면서 했겠죠. 그러면은 농민들이 뭐 자기 지역에서만 삽니까? 지금 뭐 100년 전 시대예요? 걸어서 한양가요? 휴대폰으로 뭐 다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모임 있고 다 하는데 차 있어서 만나고 그럼 야 너네 기술센터에선 그런 걸 배양을 해주는데 우리는 뭐해? 아니 그럼 기술센터 소장이나 구운수나 구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갑니다. 왜 저쪽 시군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냐고. 그러면 이제 한두 군데가 또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성과에서 우수한 지표를 받아요. 그럼 다른 시군은 안 하겠어요? 하지. 그래서 농약 분석실도 자꾸 생기고 토양 검사실도 생기고 뭐 병해충 진단실도 생기고 자꾸 생기죠. 있는 걸 없애는 건 어렵죠. 봐요. 농기계 임대은행 혹은 임대사업소 이런 것들이 농협이나 기술센터에서 없었으나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거의 다 생겼죠, 이제 뭐. 무슨 말이냐? 어디 한 군데에서 좋다라고 하면 그 첫발이 중요하거든요. 냉해 피해를 극복하거나 뭐 어떻게 해서 뭐가 좋다라거나 뭐 해서 일소 피해를 방지합니다라거나 뭐 적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라든지 당도를 올려요 라고 뭔가를 해서 다른 시군 하나에서 시범사업 100% 보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나 했을 때에 다른 시군이나 그런 거가 입법하는 기관에서는 안 하지만 행정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시의회나 군의회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그냥 성립이 돼가지고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따져보자고요. 미생물을 사용을 해서 어떤 거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현장에서 필드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도농업기술원에서 했을 때에는 왜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민간 회사나 이런 데서 했을 때는 왜 효과가 나타나냐를 봐야죠. 네? 왜? 왜 영리와 관계없는 도농업기술원에서 상추나 고추, 배추, 양배추, 레드비트 이런 데 했을 땐 효과가 없었는데 그런 똑같은 균들이 무슨 유용미생물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데에 가서 뭐를 해보면 왜 거기서는 100% 효과가 나타나고 수량이 50% 증대하고 색깔이 잘 나고 병해충이 없어지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우리 한 2주 동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만나자고요. 제가 영상 공개를 거의 2주에 하나 할까 말까? 3주에 하나 할까 말까 하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 약속을 해드렸으니까 미생물이라는 게 뭔지 이게 과연 쓸만한 건지 예, 일단 공개합니다. 그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